다음으로 중구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후보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박윤갑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젊어서는 복싱도 하시고 체력 관리 잘 하시기로 유명하신데요. 네. 어떻게 건강하십니까? 네, 지금도 뭐 이제 조기축구회 하고요. 헬스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선거 얘기 좀 이제 해볼게요. 네네. 선거가 15일 남았습니다. 네. 선거 분위기 어떻게 느끼고 계십니까? 선거는 늘 긴장의 연속입니다. 네. 아시겠지만 충청권은 승자와 패자 그 어느 쪽도 안심할 수 없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특히 지난 21대 총선에서 대전 중구는 3%포인트 이내로 초박빙이었는데 네.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 정치적 선택을 어떻게 하는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네. 네. 중구민들 많이 만나고 계실 텐데 네. 어떤 말씀을 가장 많이 해주시나요? 그렇죠. 거리에 나가면 주민들을 만나면 많은 말씀을 듣습니다. 저희 정책이나 공약에 대한 관심도 많고요. 네. 또 개인적인 문제도 이렇게 많이 요구를 하고 계시고 특히 가장 많이 듣는 얘기는 경제가 참 어렵다. 네. 민생이 어렵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네.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을 하세요. 후보님, 나 가게 문 닫고 선거운동 좀 하게 해주세요. 가게세, 전기세 낼 돈이 없습니다. 네. 이렇게 간절하게 말씀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는데 네.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좀 멍합니다. 우리 청장님은 중구가 고향이시면서 네. 중구에서 오랜 기간 행정을 하셨습니다. 네. 아마 더 가족처럼 느끼시고 친숙하게 말씀해 주실 것 같은데 네. 그렇게 느끼시는 거죠? 그렇죠. 제가 중구에서 이런 정치 쪽에 들어와서 일하게 된 게 한 40년이 넘습니다. 20살 그 총각 때 들어와서 지금 이제 오래 했는데요. 거기에 대전 광역시의원을 한번 했고요. 네. 또 이제 구청장을 3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중구에 대해서는 잘 알고 또 중구 구민들도 또 저 박용갑이 흔히 어르신들을 많이 압니다. 어르신들 네. 제 어머니 모시듯이 어르신들을 이렇게 섬겼는데 어르신들은 저를 그냥 용개비 이렇게 네. 그 친숙하게 불러주십니다. 그래서 네. 사실 뭐 중구에서는 뭐 제가 여러 번 선거를 치렀지만 뭐 많은 분들이 응원을 해주시고 계셔서 제가 참 마음이 든든합니다. 네, 중구민들의 가려운 것들 많이 긁어주시고 그렇죠. 생활 정치를 오래 하시다가 이제 행정에서도 뒷받침을 많이 해주셨는데 네. 이제는 막 이제 정치 쪽에 네.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네. 행정하고 정치는 좀 다를 것 같은데요. 네. 어떻게 느끼세요? 그렇죠. 제가 이제 삼선구청장을 해서 행정 경험을 많이 얻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행정을 하기 전에 저는 정당의 사무국장을 하고 정치 쪽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또 대전광역시의원도 했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저 같은 사람이 행정의 경험도 있고 또 정치적인 경험도 있고 이런 양면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네. 국회에 가면 더 잘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음. 흔히 단체장 출신들이 국회에 이렇게 많이 갑니다. 가는데 그분들이 그 많은 300명 국회의원들 중에서도 상위 그룹의 의정 활동이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네. 이런 걸 많이 보는데 당체장 경험했던 게 지금 정치 활동 하시는데 그렇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십니까? 그렇죠. 아, 예, 그렇습니다. 네, 네. 그 중구의 국회의원이셨죠? 네네. 황운하 네. 의원께서 이제 불출마 선언을 하시면서 네. 이제 우리 후보께서 공천을 받으셨습니다. 네네. 그래도 황운하 의원과의 같은 과거에는 같은 당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관계 설정이 중요해 보이는데요. 네네네. 어떻게 관계는 어떻습니까? 그렇죠. 지금 황운하 의원께서는 이제 다른 당에 이렇게 가보셨지만 그분이 저희 당에 계실 때는 아마 검찰개혁에서 많은 그 말씀을 하시고 역할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다른 당에 이렇게 가셔서 잘 되기를 기원합니다. 네. 황운하 우리 의원이 가신 정당이죠. 네네. 조국혁신당 네. 기세가 만만치 않습니다. 네네네. 조국혁신당의 기세가 우리 후보님 민주당의 선거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글쎄요, 그것은 뭐 좀 봐야 되겠지만은 어쨌든 뭐 이제 이 진보 쪽에 있는 이런 그 유권자들은 네. 조국 혁신당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특히 우리 민주당에 대해서 더 많은 애정을 갖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네. 됩니다. 그래서 네. 어쨌든 뭐
이제는 우리 정치가 좀 바뀌어야 되고 개혁이 돼야 된다는 생각은 뭐 저도 똑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총선에 네. 출마를 결심하신 네.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가 이제 구청장을 3선하다 보니까요, 사실 이 법적인 문제에 부딪혀서 구민들한테 불편함을 끼쳐드리는 것들이 많아요. 어떤 사업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 기존의 이런 법들이 현실에 맞게끔 법이 고쳐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이런 것 때문에 야 이건 안 되겠다. 지방 행정을 했던 사람들이 사실 국회 가서 이런 것을 경험을 했으니까 이런 것을 주민들의 그 현실에 맞게끔 법을 고치고 개정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중구청장 재임 이후에 네. 활동을 이제 야인으로 계시는 기간 동안 네. 중구에 좀 활동이 미비했던 거 아니냐라는 여론도 좀 있어요. 네. 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뭐 국민들의 욕구를 100% 다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저는 최선을 다해서 이제 구정을 펼쳤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구청장이 되고 가장 먼저 취임해서 보니까 전임 구청장이 지어놓은 이자를 포함해서 빚이 120억 넘는 빚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가보니까 사실 기초연금 또는 청소사업, 청소대행 사업비 또 우리 학교급식 하죠. 학교급식비, 영유아 보육료 또는 공무원 인건비조차 다 부담을 못하는 그런 현실이었어요. 그래서 직원들하고 조회하면서 야 이거 허리띠 졸라매고 우리 빚 갚자. 그러면서 우리 살림하자. 그래서 그때부터 사실 전략하고 해가지고 120억이 넘는 돈을 조기에 상환을 했죠. 조기에 상환하고 그 다음에 중교통이라고 하죠. 중교로 사업 74억 들여고 했고요. 또 골목 재생 사업이 있었습니다. 대흥동이 상당히 폐허가 되다시피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50억 들여서 그 대흥동에 골목 재생 사업을 했고 또 우리들 공원 잘 아시죠? 그것도 19억 들여서 재창조 사업을 했습니다. 또 양지 근린 공원이라고 이 선화동에 보면 우리 영열탑이라고 있었습니다. 우리 그 민족의 가슴 아픈 그런 장소인데 여기에 그 영열탑을 보문산으로 옮기고 그 자리에 그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근린 공원을 이렇게 만들었죠. 그게 327억입니다. 호선여고 그 언덕길에 이것도 도로 확장이 필요해서 210억 들여고 도로 확장을 했고요. 뭐 말하자면 중천동 또 유천동 굉장히 지금 낙후돼 있지 않습니까? 석교동 여기에 한 440억 들여서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마친 곳이 있고 지금 진행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또 뿌리공원 대전 하면 뿌리공원, 중구 하면 뿌리축제 뭐 이렇게 하는데 뿌리공원도 야간 경관 조명이라든지 이런 시설 초대 청장님이 하셨던 것을 그대로 제가 이어받아 가지고 더 리모델링을 했죠. 네, 이런 것들이 있고 제2의 뿌리공원을 지금 309억 들여서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중구청장 재임 시절에 하셨던 일들 잘 들어본 것 같고요. 2022년에 이제 퇴임을 하셨습니다. 지금 이제 2024년인데요. 2년 공백기 동안에는 어떤 일들 주로 하셨습니까? 제가 사실은 지역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많이 정이 들었잖아요. 단체들도 그렇고. 그래서 뭐 여기저기 이렇게 불러주는데 제가 나가면 후임 구청장이 있는데 제가 나면 저한테 구청장 오셨습니까 하고 인사를 막 해요. 그래서 6개월 동안 이분이 자리 잡을 때까지는 내가 6개월 동안은 피해줘야 되겠구나. 6개월 동안 사실 집에서 책 보고 또 농사 짓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다 작년 1월부터는 자꾸 이렇게 또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작년 1월부터 지역 활동을 하면서 이제 총선 준비를 이렇게 하게 된 거죠. 지역 활동을 해보시니까 가장 중구에 지금 시급히 해결해야 될 문제가 어떤 거라고 보여졌습니까? 지금 보면 중구에는 이제 구도심으로서 많이 어렵지요. 제가 구청장이 할 때 중구의 재개발, 재건축 또는 민간 개별 기업이 하는 이런 그 공사 현장이라든지 이런 곳이 쉬운 3곳이 있었습니다. 이런 곳이 공사가 진행되고 있거나 또는 행정 절차가 하고 있는 데가 그 정도 됐는데 이런 것들이 빨리 되면 약 8만 7천 세대 정도
아니 그 2만 5천 세대에 한 7, 8만 명의 그 인구가 증가가 돼요. 그래서 네. 이런 사업들이 빨리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했는데 요즘 또 은행 대출 이자가 이렇게 높다 보니까 이런 사업들이 조금 멈춰 있어요. 네. 이런 사업들을 빨리 할 수 있도록 국회에 가서 좀 그 역할을 하는 게 중요하고요. 네. 또 하나는 뭐니 해도 이제 초고령화 사회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중구가 대전에서 노인 인구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22.9% 5,100명인데 그래서 노인 정책에 대해서 가장 노인 복지 정책에 대해서 가장 시급하다고 봅니다. 네. 그거와 이제 보육. 지금 저희 중구에 어린이집이 200개가 넘었던 어린이집이 지금 130개 정도 이렇게 나머지는 다 폐원을 했어요. 네. 출생아가 없다 보니까 그 어린이집에 원화모집이 되지 않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뭐 출생률은 저하되는 것은 이건 사실 국가적인 문제인데 그렇더라도 우리 지역에서 출생아 하는데 우리 중구가 가장 먼저 앞장섰지요. 그게 뭐냐면 첫째 아이, 둘째 아이, 셋째 아이를 낳았을 때 첫째 아이 낳았을 때, 둘째 아이 낳았을 때는 뭐 지원이 없었어요. 셋째 아이 낳았을 때 대전시에서 30만 원을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건 아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중구가 첫째 아이, 둘째 아이, 셋째 아이 다 낳을 때 30만 원씩 거기다 다 플러스 네.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문제. 그리고 또 중구에서는 또 시급한 게 그거죠. 중구가 원도심이다 보니까 도로도 좁고 주차장이 굉장히 협소합니다. 네. 그래서 이 주차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시급한 문제인데 네. 저는 사실 항상 그 생각하고 있었던 게 지금 여기 바로 우리 CBS 앞에 그 서대전 광장이 있습니다. 이 광장 지하에 지하 환승 주차장을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약 3,000대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환승 주차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네. 이 땅은 우리 대전시 땅이기 때문에 공사하는 비용만 있으면 되거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대전시가 추진하고 있는 보문산 네. 개발 계획에 대해서는 네.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보문산 개발, 이게 선거 때마다 매번 나오는 건데, 우리 보문산이 어떻게 보면 대전 시민들의 안식처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그 산입니다. 네. 근데 이 개발도 중요하고 또 보존도 중요하지만 이런 문제들은 사실 우리 주민들과 또는 이 환경을 보존하고 있는 환경단체들, 이런 분들하고 충분하게 소통을 하고 공청회를 가져서 거기에 의견을 도출해서 그런 그 결과물을 가지고 보문산이 개발이 돼야 된다고 이렇게 보고 네. 친환경적으로 또 더불어서 지금 베이스볼 드림 파크가 들어섭니다. 들어서고 네. 대사 1구역에 아파트가 들어섭니다. 네. 부사 4구역, 우리 남대전고등학교나 우리 청남여고 있는데 여기가 부사 4구역인데 여기에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면 자연적으로 이 보문산이 친환경적으로 개발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저도 보문산에 어떤 관광 개발을 하는 것은 저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찬성하는데 환경을 최소화해서 네. 친환경적으로 개발하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 이걸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네. 후보님께서 생각하고 계신 제1호 네. 공약은 무엇입니까? 제1호 공약은 뭐니 해도 사실 제가 공약을 6개를 했습니다. 첫째는 이제 지역 균형 발전입니다. 지금 모든 것이 다 수도권에 다 집중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지방화 시대, 지역이 살아야,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지금 우리가 국세만 하더라도 그전에는 8대2 정도로 해서 8이 중앙정부에서 쓰고 2를 가지고서는 지방정부에 이렇게 쓰고 했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7.5대 2.5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것을 이제는 6대4 더 나가서는 5대5까지 가서 네. 지방이 살아야 전국적으로 지역 국토 균형 발전이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이게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상대해야 되는 네. 우리 상대 후보는 국민의힘의 이은권 네. 후보입니다. 네. 이번 선거가 이제 네 번째 네, 그렇습니다. 맞대결인데요. 네. 상대 후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이은권 후보도 이제 저하고 정치를 같이 했기 때문에 서로가 다 잘합니다. 뭐 좋은 분이죠. 좋은 분이고 또 뭐 훌륭한 분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또 진영이 다르기 때문에 당이 다르기 때문에 게임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제가 그분하고 3번 같이 선거를 치러서 제가 한 번 박근혜 전 그 대전은 요에 한 번 제가 졌고 2번 다 제가 이겨서 이제 3전 2승 1패가 됐습니다. 이번에 4번째 저 선거를 치르게 되는데 열심히 해서 4전 3승 1패로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네, 두 후보님의 선거만 있는 게 아니고 이번 선거에는 또 중구청장 재선거가 있습니다. 우리 전임 정장의 규칙 사유 때문에 벌어지는 선거인데요. 민주당에서는 김재선 후보가 출마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후보가 공식적으로는 없죠. 우리 김재선 후보와의 어떤 호흡 이런 것들은 잘 맞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현직의 그 구청장을 할 때 김재선 후보 같은 경우는 풀뿌리 사람들이라고 해서 저 활동을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친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 김재선 후보가 이제 사회활동을, 시민활동을 이렇게 많이 했다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분이 상당히 좀, 다르게 이렇게 보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겸손하고 논리적이고 나는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또 이렇게 구정을 또 맡아주면, 우리 국민들한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당선이 되신다면 국회에 입성해서 어떤 상임위에서 역할을 하고 싶으십니까? 저는 사실 고등학교, 중학교 이제 검정고시를 보고 야간 대학을 다니고 이제 석사까지 이렇게 마쳤는데요. 참 어렵게 살았습니다. 때로는 한때는 제가 세계 챔피언이 되기 위해서 권투도 했었고 또 택시 운전도 하고 자동차 정비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상임위를 선택한다면 진짜 그 어떤 사회적인 약자를 할 수 있는 보건복지 뭐 그건 뭐 이제 당에서 이제 협의하게 해야 되겠지만은 보건복지위원회 쪽에 가서 참 우리 어르신들 또는 우리 보육 또 장애인이라든지 보훈가족 이런 쪽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대전 중구에 대한 발전은 말할 것도 없고요. 알겠습니다. 끝으로 총선에 임하는 각오 한 말씀 남겨주세요. 그렇죠. 선거는 항상 어렵고 힘들고 또 유권자의 마음을 사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저는 선거나 행정도 마찬가지지만 늘 겸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늘 양보하고 배려하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명함 한 장을 드릴 때도 진짜 온 정성을 다해서 그분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이번 4월 10일 날 유권자 한 분 한 분을 만나면서 유권자들에게 저 박용갑이 호소해서 꼭 승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중구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후보였습니다.